이런 세액공제 대부분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을 때는 해당 지역 투자가 중단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요 해당 지역구원들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단순히 관세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손해 보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아 보인다. 공화당 상원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게 좀 수정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돼서 왔다. 그건 좀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네, 안녕하세요. IM증권 서울금융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창환 영어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2차전지 섹터들 주가 급락이 가장 큰 요인이죠.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 법안이 하원 예산위원회를 통과했다는 것이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은 강경파의 반대로 인해서 통과가 안 됐는데 부결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강경파 공화당 쪽의 강경파 4명이 찬성 기권을 함으로써 17대 16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전체 반대를 했고 강경파 4명 기권으로 인해서 이제 법안 통과가 됐는데, 여기 안에 기존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초안에는 AMPC가 2032년에서 1년으로 1년 정도 이제 종료 시점 앞당겨지는 거가 나왔는데, 시장의 루머는 공식 발표 루머는 아닌데 28년까지 당겨질 수 있다, 앞당겨질 수 있다. 그러면은 4년 앞당겨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 특히 이제 배터리 기업들의 AMPC에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큰 빌미 조정의 하락의 지금 빌미가 좀 된 것이고요. 지금 이 트럼프 감세 법안은 2017년 1기 당시에 감세 정책을 한 것들이 지금 일몰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장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의 분석은 향후 10년간 3조에서 5조 달러 정도 국가 부채가 증가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이게 그렇게 되면은 이게 실제 통과했을 경우에는 또 국채 승리를 건들게 돼요. 미 국채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사실 이거 뉴스 나오고 나서 4.5를 돌파했다가 다시 좀 타이밍을 나오면서 4.5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4.5가 넘어갔을 때 시장이 약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10년물 기준으로. 그리고 여기에는 메디케이트 예산 삭감이라든가 친환경 세제 혜택에 대한 철회 등의 조항이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법안에는 여러 가지 일부 초과금목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도 포함되어 있어 여러 가지 국방 예산 이런 것들은 또 오히려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단속 이런 것들도 올해 증액이 돼 있는데, 지금 상황은 이게 이제 하원 예산위원회에 통과를 했기 때문에 하원에서 이제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하원에서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회의를 협상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하원의 표결을 하게 되는데 21일 정도 미국 시간으로 22일에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고, 늦어도 26일까지 통과를 목표로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좀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금 결국에는 감세 법안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부채가 늘어나는 이슈거든요. 그래도 최근에 이제 무디스가 국가 신용 등급을 미국을 트리플 A에서 2A1으로 강등을 했는데, 일단은 무디스에서는 미국의 부채가 134%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한 상태인데, 이게 좀 맞물려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그만큼 감세를 하게 되면 세수가 줄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는 이슈고, 그게 또 이제 국채 승리를 올리고, 그러면 그게 또 시장의 조정으로 나오는 이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또 이제 있잖아, 2차 전지 섹터의 가장 민감한 부분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는 뷰티풀 빌이라고 이렇게 이 법안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는 초안에도 전기차 세액 공제에 대한 조기 종료 추진 내용이 좀 들어 있고, 그리고 세액 공제도 연방 기준으로 25년 말로 종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20만 대까지 판매를 하지 못한 그런 전기차에 대해서만 26년까지 연장해 주는 그런 안이고, 그리고 여기 해당 법안이 조금 문제되는 거는 전기차 소유자의 $250, 하이브리드 소유자의 연 $100의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법에 의한 세액 공제에서는 $7,500 최대 받을 수 있는 환급이 되어 있었는데, 요게 사라질 경우에는 전기차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실 이 세액 공제가 있어도 안 팔릴 때는 안 팔려요. 좋은 가성비 있는 차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있을 때 잘 팔리고 그렇지 않을 때 그만큼 둔화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없게 되면은 좀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삼성증권에서 정의연재를 보면은, 일단 여기는 태양광을 주로 얘기를 했지만은 IRA 조기 일몰을 루머가 좀 나왔다는 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2032년에서 33년, 34년 갈수록 비중이 줄어드는 형태로 해서 일몰이 되는데, 이게 이제 지난주에는 2032년 일몰을 1년 단축하는 거였는데, 현재 하원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으로는 외신 보도에 의해서 28년 일몰로 잠정 합의되었다는 보도가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공식 발표는 아니에요. 추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게 실제 그 내용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서 일단은 우려가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고, 만약에 이게 사실일 경우에는 좀 다소 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일제 오늘 나온 뉴스로는 K배터리
아까 AMPC로만 못 받는 돈이 60조에 달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뭐 SK온만 해도 22조에 달하고 하니까 상당히 좀 큰 이슈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배터리 기업들 입장에서도 투자를 더 촉소하고 관련 산업에 대해서는 그 해당 지역의 일자리가 급감을 한다던가 그런 일들이 파장 상당히 큰 이슈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일단 AC 조기몰 이슈 때문에 만약에 28년 단축될 경우에는 어떤 대규모 감축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서 이거를 이제 그 가능성이 있는 그 실제 나오는지 여부는 일단 좀 그 나와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실제로 28년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잔액 기준으로는 SK온이 26% 감소, LG 에너지솔루션이 23% 정도 감소한다라는 게 이제 삼성증권에서 말하는 그런 감소 그 분석 내용이고, 그리고 지금 그 잔액 기준으로는 LG 에너지솔루션이 74%, SK온이 80%입니다. 기존에 받은 게 엔솔이 15조, 그리고 SK온이 7조 4천억 정도니까 남은 금액으로 차게 되면은 훨씬 받을 돈이 많은데 그만큼 못 받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 배터리 기업들의 투자 그 캐펙스 진행 일정에도 상당한 수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배터리 섹터에 상당한 좀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시장 그전에는 전기차 세액 공제는 뭐 없을 수 있다 정도로는 뭐 변화가 있다고는 봤지만은 MPC까지 다 건들 거다 이렇게까지 공화당 의원의 주로 수혜가 되는 그것까지 출혈을 감수할 거다. 요건 좀 다소 좀 저도 과연 될지에 대한 의구심은 저도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만 하기에는 공화당 지역의 레드스테이트 지역의 타격이 너무 커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이게 그 유니투자증권에서도 요 코멘트를 했는데요. 배터리와 태양광 AMPC 조기 종료에 대한 물음표를 했고 미 공화 하원 소위에서 IRA 수정 초안이 통과되면서 이런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2042년에서 풍력은 이제 27년으로 축소된 거와 마찬가지로 배터리라든가 태양광도 그럴 수 있다라는 지금 루머가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아직까지는 공식 발표가 된 건 아니에요.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1차 부결 이후에 1차 부결 때는 좀 더 그 공화당 강경파 쪽에서 메디케이트 법안이나 이런 것들 더 강력하게 삭감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던 건데 2차 투표에서 한 표 차이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 과정에서 하원 지도부가 강경파에게 그 IRA 예산 추가 축소를 약속했다는 보도가 같이 들어갔던 거죠. 저도 그렇고 좀 2차 전지 섹터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과도한데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너무 극단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그 여기 그 한병환 의원이 얘기한 거로는 하원에 그 IRA를 전면 폐지하자는 강경파의 숫자와 뭐 부분적으로라도 유지하는 의원 수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원도 5명의 공화당 의원이 지난번에 그 IRA 안을 더 완화해서 수정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자기 해당 지역구에 타격을 주는 굉장한 타격을 주는 정책이거든요. 중간 선거도 있단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공화당 하원 찾아가서 약간의 이거는 뭐 총선팀을 테스트하는 거다 이러면서 압박을 했는데 중간 선거에서 자기가 타격 받을 거를 과연 실행할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임기가 이제 2028년 11월 7일 이때라고 그래요. 중간 선거가 내년 11월 3일 뭐 이 정도고요. 아마 이게 그대로 통과됐을 때는 이게 단순하게 공화당의 그 해당 지역의 의원의 타격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 타격이 커요. 어쨌든 이건 좀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좀 검은색의 일정을 보게 되면은 요거는 제가 투말로우 채널에서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5월 16일에 1차 표결이 됐고 부결되고 이제 5월 18, 19일에 2차 표결돼서 이게 가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21일에 법안 심사를 해서 의원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26일까지 이제 하원 본회의에 이제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어떻게 최종 얘기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법안이 가뜩이나 이제 미국 정부의 과도한 큰 정부 부채를 더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에는 향후에 미국의 국가 부채가 3조에서 5조 달러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현재 미국 국가 부채는 36조 2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미국 경제에도 부담을 주고, 그리고 시장에도 괜히 부담을 주는 이슈다. 2차 전지 섹터와 어떤 태양광 뭐 이런 쪽에도 타격이 좀 있겠지만은 이게 경제에도 좀 영향이 좀 상당히 큰 이슈예요. 그래서 아까 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화당 상원의원 5명이 그 IRA 수정법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수정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한 상태인데, 그러고 나서 1차 부결이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더 강화돼서 올라왔다? 그러면은 이 상원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걸 과연 할까? 지금 상원의 의원 의석수가 6석 차이란 말이에요. 이 5명만 반대해도 통과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하원에서 통과가 되고 그리고 상원에서도 어느 정도 통과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원보다는 하원은 약간 강경파의 목소리 좀 센 편이거든요. 상원에서 좀 타협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고 애초에 예상은 공화당 상원에서 더 유연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게 좀 수정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돼서 왔다. 그걸 좀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원래 이게 초안이 나왔을 때 아 이게 맥스구나 해가지고 관련 2차 섹터가 별로 그렇게 막 파력도 크지 않았던 건데 이게 28년이라고 했을 때는 요거는 좀 투자 포인트가 상당히 많이 또 훼손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왜냐면 애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도 AMPC는 건들지 못한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 그 미국 경제 타격을 되게 주는 이슈예요. 우리 K배터리한테 타격이 되게 심하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월에서 김경훈 애널이 분석한 내용은 그 IRA 폐지 관련 정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2022년 이후에 약 그 8,430억 달러, 그 1,192조 정도 규모가 청정 에너지 투자 계획이었는데 이 중에서 집행된 거는 3,210억 달러라는 거죠. 38%만 집행이 됐습니다. 나머지 5,220억 달러는 아직 계획 단계예요. 그러면 그 돈이 전체 계획의 4분의 3이 공화당 지역구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집행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앞으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현재 집행된 게 대략 그 2,540억 달러 정도인데 나머지 3,880억 달러 60%를 아직 미집행됐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런 세액공제 대부분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을 때는 해당 지역 투자가 중단되겠죠.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요 해당 지역구원들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단순히 관세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손해보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공화당 내 의원 중에 이제 26명이 세공제를 유예해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고요. 또 다른 공화당 의원 38명은 모든 청정 에너지 다 폐지하자. 그러니까 이게 강경파도 좀 상당히 있어서 공화당 내에서도 상당히 갈려 있다는 거죠. 상원 의원의 일부도 좀 반대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하원 통과도 사실 좀 불확실성이 있고 그리고 상원 통과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협상이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현재 시점에서 핵심은 청정 에너지 세공제가 없게 되면은 공화당 지역구가 가장 큰 피해를 본다는 점 때문에 공화당 내부에서도 지금 갈등과 반대가 생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현재는 뭐 이런 것보다 외신 보도된 거, 뉴스에 된 부분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선반영되고 있다. 근데 100%라기보다도 강하게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초안 통과됐을 때 당시 내용은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전기차 내 그 세공제 그 30D 같은 경우는 27년에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종료 시점이 이제 2032년에서 26년 10월 31일 보조금 제외권에서는 2009년에서 25년 사이에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20만 대를 초과한 업체는 이제 26년부터 대상이 제외돼서 테슬라, GM, 현대차 그룹이 해당이 됩니다. 상업용 그 보조금 45W도 폐지 예정인데 이런 주로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요청해서 그 현대기아차 쪽에서 상용차, 리스차 들어가 있고 현재는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 통과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IRA 수혜 지역 특히 조지아, 미시간, 오하이오 이런 쪽에 공화당 의원의 그 고용 문제 그 문제로 이제 반대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뭐 근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정말 어떻게 나올지 좀 그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이것도 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정상적인 사고와 생각을 가진다고 했을 때는 공화당 의원 지역구의 타격이 가장 큰데 그거를 밀어붙인다 쉽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사 연합뉴스 5월 13일자 기사를 제가 요약을 한 건데 김필수 교수 같은 경우에는 뭐 공화당 일부 도 반대 입장, 법안은 뭐 상징적 제스처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21일에 하원 운영위원회 표결을 추진을 합니다. 본회의 올라가기 전에 일단 운영위원회 표결이 하겠다고 지금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회의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일단은 그 21일 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되겠고 그 내용을 보면은 단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개인소득률 인하가 들어가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이 2017년도 감세법에 따라 시행된 올해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그 주요 법안을 이제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 기간 때 약속했던 팁과 초과 근무수당에 대한 면제 그리고 미국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요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21일 새벽에 미국 증시에서 전기차 종목도 급등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뭐 리비안이라든가 미국에서 100% 생산하는 전기차 기업들만 좀 급등세가 나왔어요. 그게 요것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미국산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 공제를 허용하겠다. 요게 지금 그게 되고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금리 인하 효과가 있는 거죠. 그 금리 인하했을 때 자동차가 더 갈리니까 그리고 IRA 단계적 폐지 등이 포함된다. 요게 되어 있고 지난
18일 1차 관문이 연방 하원 예산위원회 재표결 끝에 통과가 된 거고요. 이번에 하원 운영위원회 표결이 추진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원 의원회 표결 추진돼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21일 자정 이후에 회의를 열어서 해당 법원에 진행한 이후에 그 다음에 본회의 가는 겁니다. 절차가 많아요. 상원도 마찬가지예요. 상원에도 운영위원회에서 협상을 해가지고 표결하고 그 다음에 상원 다시 상원 본회의를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원 운영위원회에서 표결이 돼서 본회의로 가는지 요게 좀 일단은 핵심인 거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상원 모두 공화당 의원 다수는 차지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통과 가능성은 높다 볼 수 있겠지만은 법안 내용을 보고선 공화당 내 의원들 사이에서 좀 처음에는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최종 통과까지는 좀 진통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온 겁니다. 이게 처음에 보도한 게 그 정치 매체 폴리티코라는 곳이었는데, 하원 공화당에서 이번 주 법안 내용을 수정할 준비가 된 것 같으며 거기에는 청정 에너지 세액 공제에 더 공격적인 폐지가 포함될 수 있다라고 관측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 내용이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그 28년 조기 일몰 요게 대한 그 루머가 좀 퍼졌습니다. 그 시작은 아마 그 풍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풍력이 27년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한 것 같고, 28년이 또 트럼프 임기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지도부에 따르면 그 IRA 단계적 폐지, 연방 및 지방 정부 세금 공제 상한 인상, 메디케이트 근로 여건 시행 시점이 이제 주요 쟁점 부분인데, 메디케이트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공화당 의원들한테 건들지 마라,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라고 좀 경고를 한 상태라서, 메디케이트 그 예산은 대선 때 사실 공약 부분이거든요.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자꾸 그 공화당 강경파 의원회에서 건드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만약에 건드렸을 때는 아마 지방선거도 사격이 있을 겁니다. 그 중간선거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예산법 진통으로 인해서 하원을 직접 방문해서 설득을 했다, 이런 얘기겠고요. 이 기사를 제가 뉴스스 기사를 요약을 한 게, 일단 세계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 하원을 방문해가지고 공화당 의원들을 직접 설득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게 설득이라는 게 협박인 것 같아요. 비공개회에서 법안 지지를 촉구하며 반대 의원들에게는 더 이상 공화당이 아닐 걸, 충성심 테스트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회의 이후에도 의원들 사이에서 법안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됐었고요. 법안 내용에는 감세 연장, 팁 초과 근무수당 세금 면제 이런 것도 아까 군사 이민 예산 징계 포함되어 있고, 메디케이트 교육식품 보조금 이게 삭감이 포함됐는데, 저 메디케이트를 건드리는 게 굉장히 큰 이슈예요, 사실은요. 일부 의원들은 재정주가 증가, 주 지방세 공제 확대 미흡, 메디케이트 삭감 등 이유로 반대를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고, 메디케이트 쪽에 대한 반발이 심해서 이대로 가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메디케이트 쪽에 삭감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제 협상을 위해서 아예 좀 더 삭감을 하겠다, 뭐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의회 예산국에 의하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약 860만 명이 의료보험을 잃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회의 이후에 큰 승리를 거둘 것이라 주장했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실제 통과 여부는 좀 불투명하다라는 게 현재까지 나와 있는 그런 분석 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가에서도 일단은 전반적으로 초안일 때만 해도 위기자 기회다 이렇게 본 게 있었어요. 만약에 그 루머가 사실일 경우에는 이건 타격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슈인 것 같고, 또 내용에 보면은 FEC 규정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공화당의 그 중국 배터리 기업이 미국의 진출을 어렵게 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됐기 때문에 이게 뭐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전기차에만 FEC가 적용이 됐어요. 해당되는 국가나 기업의 관물을 사용하게 됐을 경우에는 전기차 세공제가 7조 달러가 을 주지 않는 그런 거였는데, 이거를 전체 배터리 전체에다 적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법안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기업 또는 중국 기업과 협업을 할 경우에 그 NPC를 받는 힘든 조건이 담겨 있어서 뭐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미국 점유율이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 해당 내용을 보면은 중국 기업의 NPC 받는 걸 자체를 막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근진의 외국 단체로부터 부품 지원을 받거나 외국 기관과의 라이센스 가치가 10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도 수령 불가인데, 이게 대표적으로 포드가 시애틀과의 라이센스 체결을 통해서 그 LFP 배터리 공장 짓는 거 그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거라 테슬라도 이제 앞으로 많이 그렇게 한다는 건 마찬가지인데, 근데 만약에 NPC 기간이 짧아졌을 경우는 이게 반감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기존에 32년 아니면 또 1년 정도만 양보해서 31년 정도로 했을 때는 이 조건이 굉장히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빨라진다 했을 때는 FEC 규정도 사실상 그렇게 큰 역할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상. 그래서 오히려 또 중국 배터리가 지금도 ESS 쪽은 앞으로 관세 때문에 좀 막힐 수도 있다 하지만은 거의 80% 이상이 다 중국산이거든요, ESS 배터리 쪽은.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K배터리를 앞으로는 대체가 될 것으로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심하게 과학하게 촉소를 일몰할 경우에는 오히려 중국을 상대 도와주는 역할이 됐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국을 막아주는 역할이 관세도 있고 요런 AMPC 받는 이런 요건도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FOC 규정도 같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FOC 규정을 만들어 놓고 정작 그거를 적용을 너무 짧게 해 버리는 데 있을 때는 사자 그것도 싸게 사자 쓰기도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꾸. 그래서 일단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는 일단은 포드와 테슬라가 이제 중국 시애틀과의 어떤 추진할 형태의 사업은 유지가 힘든 건데 이거 좀 반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짧을 경우는 이것도 반감될 수 있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는 초반에는 초에 나올 때만 해도 올해 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는데 지금 만약에 지금 루머로 돈 내용이 사실이라고 했을 때는 이 기회도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아이들의 선상이 좀 일어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난해 이제 그 IRA 세액공제가 그 자동 전기차 세액공제가 만약에 폐지가 되더라도 특히 이제 전기차 판매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그 11개 주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의 그 HC2 법안을 채택하고 있는 그 11개 주가 그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도 매출 비중이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50% 정도 되니까 그거를 무력화시키는 이제 그 시도가 좀 일단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공화당 우세 지역에 있던 주들이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던 것들이 연방 대법원에서 캘리포니아주에 손을 들어주고 그리고 다시 EPA 환경청에서 그 환경청에서 이제 최종 승인을 해준 거를 다시 미국 하원에서 캘리포니아의 2035년 그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 금지 계획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환경청이 승인한 캘리포니아의 그 전기차 의무 판매 규제를 철회한 내용이 포함되며 그 뉴욕, 매사추세츠, 오레곤 중 11개 주가 동일한 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여기가 전체 미국 자동차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제 이 법안이 불법이며 전기차 환경은 환경 보호와 대중국 경쟁 대응의 필수라고 반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소송으로 될 것 같아요. 이게 조만간에 하원 통과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상원에서 표결 예정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캘리포니아 주의 그 2045년까지의 그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계획을 저지하는 법안이 이번 주에 아마 표결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트럼프 1기 때 GM이 사실 이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었어요. 그 판매 금지를 하는 거를 반대를 했다가 그 트럼프 초기 때는 그렇게 했다가 후반에 그 후기에 들어가서는 돌아섰습니다. 그 친환경 쪽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하는 걸 지지하는 점 돌아섰다가 이번에 다시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로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이런 목표가 달성이 불가능하며 전체 차량 생산량을 크게 줄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캘리포니아는 이 계획이 오염 감소의 필수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이 약간 분지기 때문에 안개도 많고 스모그도 심하고 그래서 스모그 때문에 뭐 차량이 정말 오랫동안 뭐 30 며칠 오도가도 못한 그런 일도 벌어졌었다고 해서 그래서 캘리포니아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이 나왔던 것인데 이게 만약에 무력화가 실제로 된다 했을 때는 오히려 전기차 세공제 폐지보다 이게 타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커요. 일단 요거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받았고 승인까지 받았던 거를 다시 지금 또 이걸 무력화시키려고 하는데 또 계속 소송 나올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정책적으로 트럼프 감세 법안에 들어가는 뭐 전기차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AMPC 표기 일본 이 부분이 큰 악재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계 이거를 무료화하는 시도들 나타나는 게 이제 큰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고요. 그리고 이제 IRA에 들어갔던 연방 정부가 그 전기차 인프라 부분에 지원금을 줬던 것들을 중단을 시켰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17개 주가 그 주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인프라 중단 조치에 대해서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적으로 예산을 보류하고 승인을 중단시켜 전기차 산업을 손상시켰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주가 먼저 가장 연합이에요. 캘리포니아 주 중심으로 해서 17개 주인데 전기차 충전소 법안 위반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소송을 좀 제기한 것이고 트럼프 2기에 와서는 그 전기차 충전 확장 사업을 중단시키는 지침을 내렸는데 전기차 인프라 확장을 막는 이 지침이 위법이라고 한 상태고요. 그래서 연방 고속도로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주장은 3억 달러, 약 한 4,190억 정도 손해가 발생 예상된다고 하고 있고 수천 개 양질의 일자리 소멸 및 핵심 산업 위축을 경고하고 있고요. 뉴섬 주지사 같은 경우도 트럼프의 조치는 중국에 주는 선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워싱턴 주로 민주당 성향의 그 블루스테이트 주들이 소송을 주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그런 뭐 IRA 관련된 소송 이런 것들도 대부분 아마 이런 식의 소송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전에는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에서 전기차 인프라 법안 2021년도에 50억 달러에 대한 달러 예산으로 전기차 인프라 법안 제정을 했고 또 내비 프로그램에 의해서 5년간 50억 달러 들여서 이제 전기차 충전소 확장 계획을 추진했는데 이거를 중단시킬 겁니다. 트럼프의 입장이 그대로 진행된 거고요.
그리고 사실 IRA 그런 세액 공제 이런 것들이 좀 폐지되면 아쉬운 게 최근에 연초에 아이오닉 9이라든가 아이오닉 5, 뭐 제네시스 GV90인가 뭐 그런 것들이 세액 공제 대상에 제외됐었어요, 잠시. 현대차에서 현대 신공장, 도자주 공장에서 이제 생산하면서 요건이 되면서 아이오닉 9과 그 아이오닉 5가 이제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됐고요. 이 현대차 그룹은 앞으로 미국 내 생산을 계속 확대를 해서 엘리바마, 조지아 중 포함한 세 곳에서 전기 생산을 확대를 할 것이고, 그리고 지난해 10월 달부터 아이오닉 5가 생산이 됐습니다. 그 HMGMA 여기서 된 거고, 올해 3월부터 아이오닉 9도 양산이 돌입해서 둘 다 받게 되고요. 기아도 그 내년부터 좀 같이 그 추가 생산을 하게 됩니다. 중고차도 요즘은 보조금을 줘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 현대차, 기아 중고 전기차 19개 모델이 그 IRA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차량 한 대당 최대 $4,000 정도 받게 되고요. 사실 이런 부분이 신차 시장까지 연결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법안이 이대로 갈 경우는 좀 아쉬움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중고 전기차 세액 공제 조치는 중고 전기차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고, 허가된 딜러를 통해 특정 조건에 따라 $4,000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판매 가격은 $25,000 이하여야 됩니다. 구매 시점이 연도보다 최소 2년 이상 된 모델로 지금 제한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모델은 뭐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코나 EV, 제네시스 GV 전동화 모델, 그리고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과 V60 2023년도 모델부터 가능하고, EV6, 니로 EV, 소울 EV 이렇게 9개고요. 하이브리드 뭐 아이오닉 산타페 등 있어서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이제 7개 모델, 이렇게 해서 이제 19개 모델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쨌든 뭐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현대기아차의 또 중고차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건데, 어쨌든 뭐 이런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제 반등 못한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정책적 불확실성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